먼저 제가 7번이라고 하는 항목까지 내용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이유는 제가 두 출판사 교과서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요소는 다 넣었어요. 다 넣은 이유는 문제를 출제할 때는 당연히 그렇겠죠.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중에 나오지 않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시문과 그 선택지들을 만들어내겠지만 결국 검증할 때는 그 요소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다시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철저히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꼭 분석을 해보는데요. 여기에 그것들을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 하나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요소부터 볼게요. 인간들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인간들은 합리적인 이성이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옳은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요.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을 주는가라는 이해타산적인 선택보다는 제가 말한 옳은 것, 도덕적으로 옳은 것, 타당한 것, 당위적인 것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서양 사상에서 인간의 특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인간의 이성이었잖아요. 저희 1번에는요. 이성적 존재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쓸게요. 이성적 존재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이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건 다른 동물들과의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으로도 가장 많이 언급하기도 해요.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인간들은 살면서 자신들의 결정을 보완할 방법들을 많이 개발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자연 환경에서 적응하고 있는 그대로 가는데 가장 최적화된 조건들을 자기 스스로 진화시키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인간들은 내가 가진 조건만으로 그냥 자연 환경에 나간다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없거나 하는 결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을 더 보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갖가지 이것을 개발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도구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공부하기 위해서 칠판이라는 도구도 쓰고요. 분필이라는 도구도 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면서 절 만나고 있죠? 컴퓨터라는 고도로 발달된 도구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도구들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도구들도 있어요. 제도나 법률이나 법 같은 것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무형의 도구죠. 여기 있네요. 유형과 무형의 도구를 제작해서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요, 때로는 이해관계, 나에게 이것이 이익을 주는지 손해를 주는지를 우선 다 떠나서 이 삶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누림으로써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더 좋은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을 얻죠. 그걸 인간들의 어떤 특성이라 그러느냐? 유희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유희적 존재라고 했을 때는 나는 유희만을 즐기는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같은 거예요. 단순히 논다라는 소비적인 노는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에너지를, 창조적인 능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요소로서의 인간의 놀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 특성으로 갈게요. 네 번째 특성은 어찌 보면 1번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들은 조금 더 옳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판단하는 활동을 하죠. 그렇게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자기 제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라고 또 정의합니다. 자, 쉬운 내용들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요, 이런 언어들, 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요. 그 문화를 계승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적 존재로서의 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6번, 이러한 인간들은 혼자 살아가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잘 보이죠? 네, 그럼 7번 갑니다. 그리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국가를 이루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인간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이런 분석은 많은 친구들이 동의할 거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인간의 특성을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굳이 항목으로 만들어서 쓴 이유는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넣었다는 것. 하지만 일맥상통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요 항목이 또 들어가 있는 교과서에 서술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들은요,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주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추구하고자 하는 거 그렇지 않은 그런 류의 선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다. 자, 이런 말들을 합리적인 존재 혹은 경제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가 용돈을 요 정도 받고 있는데 이 용돈으로 나는 요런 강의를 한번 수강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여러분들 막 고민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EBS 강의를 보니까 내가 수강료를 따로 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네. 이게 내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에서는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다 한 거 아니에요?